오늘은 492회 정기 세미나이고 제목은 한국에서 바다 제비 스위므호 스톰 패트롤이라는 이름입니다. 성체와 새끼에 의한 해양 쓰레기 섭취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제를 했고요. 논문이 짧아서 오늘 3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애브스트랙트를 보면 프롤리프로스 something 이 슴새목이라고 합니다. 슴새목은 종별 독특한 생활사로 인해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바다제비는 플라스틱 섭취에 가장 취약한 종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종의 최대 번식지 중 하나인 전남에 있습니다. 칠발도에서 바다제비의 성체와 새끼가 섭취하는 플라스틱을 조사했다. 2013년과 14년에 성체와 새끼 사체를 수거하여 위 식도 뭐 이런 내용물을 모래주머니 이런 내용물을 다 떼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체와 어린 개체 대부분이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집된 대부분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었고 어린 개체가 성체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었다. 섭취한 플라스틱의 유형은 성체는 실 모양의 플라스틱이, 어린 개체는 조각 플라스틱이 더 많았다. 라고 있는데요.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섭취한 플라스틱의 특성은 성체와 어린 개체 사이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향후 플라스틱 섭취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개체의 연령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성체는 플라스틱을 프래그먼트를 덜 먹고 스레드를 더 먹었다는 뜻은 아니고 비율적으로 볼 때 성체는 어린 개체에 비해서 실 모양을 더 먹고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어린 개체는 프래그먼트를 성체보다는 더 먹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체의 퍼센티지로 볼 때는 둘 다 프래그먼트를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구글 번역기를 돌린 거를 이렇게 고쳐봤는데 그게 이렇게 이상하게 조금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에틸란스 저페네카라는 식물이 나오는데 이 씨앗이 바다 제비의 몸에 걸리면 움직일 수 없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개 같은 데 툭툭툭 박히면 날개가 날 수가 없어서 죽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얽혀서 죽은 사체를 수거했다고 나오는데 쓰레기에 얽혀서 죽은 게 아니고 인베이시브 플랜트라고 나와요. 그래서 식물에 죽은 거더라고요. 사체들이. 그만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위험해 보지 않는데 이 작은 새들한테는 엄청 식물들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들이 너무 힘들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미나 거기 발제문에 올리는데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또 새 논문을 계속 보실 때 똑같이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 그리고 이건 불이죠. 그리고 혀가 여기에 있고 여기서 페링스라는 건 인두라고 하고 혀 뒷부분부터 후두와 식도 앞 여기까지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파거스는 우리 식도염에 걸리는 것 때문에 익숙해질 것 같아서 에스파거스는 식도입니다. 그리고 크랍이라는 것은 모이 주머니. 닭들도 모이 주머니고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앞부분에 모이 주머니가 있고 근위라고 하는 것이 기자 들어가서 뒤에 이렇게 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위, 그러니까 앞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프로벤트리큘러스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스틴, 소장이죠. 소장이 있고 얘는 대장은 없나 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출되는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나와 있길래 그러니까 붙여놨어요. 혹시나 나중에 보실 일 있으면 읽어보시면 그 부위를 설명하는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죠. 제가 발제문을 똑같은 걸 두개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앱스트랙트를 보신 거고요. 발제문을 그거 빼고는 바로 안 만들어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칠발도는 아주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고 여기 하얀 게 보이는 거는 기상 측정소입니다. 그래서 측정소의 데이터만 받는 그런 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성체와 어린 개체가 보이는데 성체와 어린 개체를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이렇게 색깔이 더 연한 게 어린 개체입니다. 여기 색깔 배 부분도 색깔이 연한데 등 부분도 윗부분도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이 짧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거의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섭취한 플라스틱의 개수와 무게를 보면은 여기 전체, 성체, 어린 개체 그리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통계 처리를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우선 개수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20개 정도 개체당입니다. 여기 per individual이란 말이 나오죠. 몸무게, 무게당이 아니고 개체 한 마리당 이렇게 산출했다면 되고요. 반올림에서 20개 정도. 그리고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 성체는 15개. 어린애들은 24개 먹었습니다. 무게는 0.05g. 성체는 0.04g 정도. 어린애들은 0.07 정도를 먹었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수로도 어린애들이 더 먹고 무게로도 어린애들이 먹은 무게가 더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건데요. 이 바다제비가 먹은 그 플라스틱의 쉐입별로 이렇게 앞에 제가 옆에 색깔 칠해져 있는 게 아닌 데이터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엎어놓은 건데 그것을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엑셀에 가서 비율을 계산해서 캡처해서 여기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덜트를 보시면은 전부 916개를 먹었죠. 그리고 플레저링이라고 해서 어린 개체는 1396개를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형태별로 비율을 보면 성체도 프래그먼트를 제일 많이 먹어서 74.5%를 차지했고 어린애들도 프래그먼트를 제일 많이 먹어서 85.3%를 차지했습니다. 실 모양을 성체는 18.3% 정도를 먹었고 전체 중에서 어린 개체는 먹은 것들의 7.38%를 실 모양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둘 다 프래그먼트를 많이 먹었는데 이 비율적으로 볼 때는 얘에 비해서는 비율적으로 얘를 성체가 실 모양을 더 먹었다. 그리고 어린애들은 이 성체보다는 프래그먼트를 먹은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을 보시면은 여기가 비슷한 비율로 물론 흰색이 조금 더 많죠. 옐로우보다는.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많이 우세하게 섭취한 색깔이고요. 흰색이 30%대를 이루고 노란색이 25% 정도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색깔은 별로 안 먹었고 본문에 그린 색깔 먹은 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린 색깔이 다른 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것이 그물 네트의 색깔이 초록색일 거 많잖아요. 그래서 네트에서 온 것이다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폴리머를 보면은 PP하고 PE하고 PP를 제일 많이 먹었는데 PP가 PE가 PP보다는 더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PE가 여기 두 개 보시면 어느 쪽이나 다 PE를 더 먹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별로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성체가 먹은 실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10mm보다 커요. 크겠죠. 실은 길게 생기니까. 그리고 어린 개체가 먹었던 거는 프래그먼트. 얘들도 프래그먼트 많이 먹은 거예요, 사실. 어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는 얘만 먹고 큰 애는 얘들만 많이 먹고 어린 애들은 얘들만 많이 먹고 이런 것처럼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리셀라리폼이라는 것이 숨새목입니다. 바다 숨새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생물피해 사례집에 숨새가 목에 뭘 걸고 가는 사진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숨새가 흔한 새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들이 이렇게 플라스틱 섭취에 취약하냐면 위가 작고 아까 근위라고 하죠. 근위가 작고 리거지테이트라고 해서 그 개원내기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른보다도 애들이 더 취약한 것은 어른들은 개원해서 심지어 어린들이 애기들 새끼들한테 줄 때도 개워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체는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개원내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하다. 근데 여기서 먹이를 찾을 때 요거는 뭐 엄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재밌는 거라서 올팩트라는 게 후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각으로 먹이 활동을 한다는 뜻인데 이게 바다 거북도 플라스틱 먹을 때 후각으로 한다고 냄새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은 반신반의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또 나와서 플라스틱에서 독특한 냄새가 나는가 싶어요. 근데 또 아직도 좀 저는 의문인 게 물 속에서 있을 때는 그 냄새라는 게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플라스틱 독특한 냄새가 있긴 있나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플라스틱을 먹는 것들이 나이에 따라 많이 틀리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나이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제비가
near threatened, IUCN, 멸종 위기종 같은 거 분류하는 기준 있죠. 거기에서 nearly threatened, 거의 위험에 빠진 그런 종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endangered도 아닌 게 좀 다행이라고 할까요? 90% 정도가 한국에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식물이 몸에 콕콕 박히면 죽게 된다. 움직일 수 없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 연구진이 뭔 이렇게 죽은 인베이시브 스피스가 있어요. 인베이시브 플랜트에 얽혀서 죽은 사체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146마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어덜트하고 플레저링으로, 그러니까 어린 개체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여기 나와요. 여기 있네요. 여기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뭐였죠 이게? 여기,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꺼내서 이것들이 다 위나 이게 뭐였죠? 인두였어요? 후두였어요? 무슨 두였는데? 인두였나요? 크랍이라는 아까 그림에 맨 혀 뒷부분에 있는 그 부분하고 여기 전위죠, 이건. 위 바로 앞에 있는 전위, 그다음에 위. 이것들을 떼내서 이것도 같이 떼냈으니까 녹여야 되겠죠. 그래서 H2O2로 녹이고 먼저 걸렀네요. 1mm 채로 걸렀으니까 1mm보다 큰 것만 했겠죠. 그리고 유기물 녹이고 말리고 해가지고 FTIR로 찍었습니다. 무게를 재고 분류는 크기별로 1에서 5mm, 그래서 5에서 20mm라고 요 반스라는 논문을 보니까 제가 조금 이상해서 이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본문에는 5에서 20, 그럼 5.5가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 조금 잘못됩니다. 1에서 5mm, 5에서 20mm, 20mm보다 크다라고 반스의 논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 잘못되셨어요.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5.5cm는 이 논문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죠. 형태별로는 실 모양, 그다음에 필름 모양, 쉬트라이크는 필름 모양인 뜻이고, 그다음에 폼, 스티로폼 폼, 그다음에 파편, 펠렛, 구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 보셨으면 이렇게 아실 거예요. 색깔은 블랙, 블루, 브라운, 그레이, 그린, 레드, 화이트, 옐로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계처를 했죠. 성체하고 어린 개체가 개수, 무게 어떤 것이 더 많이 먹었는지 했더니 무게나 개수나 다 성체가 표로 보시면 높았습니다. 저는 이 논문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잘못 읽었나 좀 두번 봤어도 제가 더한 건 여기 있죠? 2309개예요. 이건 엑셀로 더해서 틀릴 수가 없고 제가 여러분이 가진 논문의 본문하고 이걸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역시 숫자가 맞아요. 이건 엑셀에 계산한 게 맞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다 2946개라고 썼어요. 이 숫자들은 본문에 나오고 제가 계산해도 큰 차이는 안 나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2309개가 왜 2946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플라스틱 개수를 2946개 먹었다고 돼 있고요. 뭐 여기서 이거는 개체 수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줄 수는 없거든요. 몇 개를 먹었냐는 단순히 세는 거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뭐 아까 후에 적은 것처럼 20개 먹고 15개 먹고 24개 먹어서 차이가 난다. 그램 수도 0.05, 뭐 0.0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개수로는 어린애들이 1.5배 더 먹었고 무게로는 1.8배 더 먹었다고 합니다. 길이도 달랐어요. 길이는 성체가 먹은 것들이 더 길었어요. 왜냐하면 실 모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 개체가 먹은 것들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아까 보셨죠? 타입을 설명하는 거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도 마찬가지. 폴리에틸렌은 50%대 프로필렌은 43.2%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들이 먹은 플라스틱 먹은 비율은 99%에 이른다는 얘기는 한 개체가 다 먹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들 개체 수를 전부 플라스틱 개수로 나눴을 때는 그게 20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평균은 20개였고 성체는 15개, 어린애들은 24개 뭐 이런 뜻 했었죠. 이 스톤 페트롤이라는 것은 이렇게 7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들이 바다 제비는 플라스틱을 많이 먹는 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먹이로는 플루페폼스라는 건 청어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어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고기 모양이더라고요. 구글에 보면. 그 다음에 유포시아시아 뭐 이런 것들은 크렐류로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리고 엠피포드는 양강류. 얘들은 약간 크렐 비슷하게 다리가 많은 새까만 생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소포드라는 게 있어요.
아이소포드가 지워졌어요. 제가 이거 쓰다 보니까 지워졌는데 아이소포드는 등강류라고 해서 아이소가 뭐 같다는 뜻이니까 등강류라고 해서 어쨌든 얘네들은 플랑크톤 크기 작은 애들입니다. 얘들을 먹기 때문에 먹이의 영향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의아했던 것은 물론 설명에는 안 나오지만 얘들은 주 플랑크톤이나 플랑크톤은 크기가 330 마이크로미터 크기죠. 그래서 우리가 만타트로 크기도 330으로 리세플라트 나누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먹었던 아까 크기 요것들을 보면 크기는 조금 커요. 그거보다 얘가 10mm니까 커 보이죠 플랑크톤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플랑크톤에서 먹은 거에서 먹었다면 플랑크톤이 얘를 먹었고 거기를 통해서 새가 먹었다면 얘들이 더 작아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먹은 물고기가 좀 청어목 같은 거에서 좀 크게 왔는 건지 아니면 먹이를 먹으면서 같이 왔는지 그러니까 먹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걸 먹은 게 아니라 먹이를 먹으면서 플라스를 같이 먹었다는 얘기인가? 요것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좀 그런 문제 의식이 좀 문제가 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플라스틱을 새들이 많이 먹는데 다른 종보다는 여기서 조사한 스윈호 스톤 패트롤이 다른 비슷한 종보다는 더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치드 스톤 패트롤은 87.5%였고 미드테리안 지중해 스톤 패트롤은 45%를 기록했죠. 그리고 이 설명은 성체보다 어린애들이 더 많이 먹는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거 개원에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바디 매스의 0.1%를 넘게 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크기 얘기 아까 드렸고요. 플라스틱 길이 얘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화이트, PPPE 그리고 그린은 뭐 네트에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이렇게 먹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면 어, 이 나이에 따라서도 틀리고 종에 뭐죠? 암컷이나 수컷이나 틀리고 그 이들이 오리진,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나이를 고려해서 플라스틱 섭취하는 것을 플라스틱 섭취를 고려할 때 나이를 꼭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제이고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